자, 굉장히 다양한 순수 전기차들이 세상에 출시가 되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만큼은 이 차를 빼고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순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한 건 아니지만 꽤 예전부터 판매가 되고 있었고 아마 전기차 중에서는 처음 아닐까 싶어요. 2세대로 돌아온 전기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기아의 신형 니로 EV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미워치 추정필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은 2세대로 돌아온 기아의 니로 EV입니다. 사실 니로 EV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의 아이오닉과 함께 출시가 됐었던 하이브리드 기반의 순수 전기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아이오닉 모델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폐기라는 아예 단종을 넘어서 폐기라는 그런 위기까지 넘어갔다가 아이오닉 5라고 하는 순수 전기차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전기차 전용 브랜드로서 부활을 한 그런 케이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은 이 니로 EV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꾸준한 판매가 이어져 왔고 또 그런 판매고를 기반으로 해서 2세대까지 세대 변경까지 이루어낸 모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신형 니로 하이브리드를 시승을 할 때도 느꼈지만 참 전동화 파워트레인이 적용이 되어 있는 컴팩트한 RV 중에서는 좀 교과서 같은 모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평균적인 그런 평균치들을 굉장히 잘 담아낸 모델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니로 EV는 과연 어땠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 수 있도록 하죠. 일단 저희가 앞서 요 위에 띄워 드릴 텐데 니로 EV에 대한 주행거리 테스트를 좀 직접 진행을 해 봤죠. 그때도 확인을 할 수 있었지만 이 니로 EV에 대한 기대감은 생각 이상으로 좀 높게 가져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델 역시 굉장히 잘 만들어진 모델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기 때문인데 그런 성능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일단 먼저 저희가 시승을 해봤던 하이브리드 모델과의 좀 차이점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같은 모델이고 또 기반으로 하이브리드 모델을 기반으로 한 순수 전기차이기 때문에 디자인상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이브리드에서는 좀 그릴이 명확하게 자리를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그릴은 조금 줄이고 충전 포트를 따로 만들어 놨다라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는 이 위쪽에도 굉장히 좀 그릴이죠.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적용이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니로 EV 같은 경우에는 딱 막혀 있는 불필요한 구멍들은 다 막아 버린 거죠.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충전 포트를 정 가운데다가 위치를 시켜줬어요. 이 충전 포트가 정 가운데에 있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1세대 니로 그리고 지금 새롭게 출시가 된 니로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 쪽에 좀 치우쳐져서 이 충전 포트가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신형 니로 EV 같은 경우에는 정중앙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호불호가 갈리는 이유는 딱 꽂았을 때 너무 정중앙에 있으니까 이게 이미지가 이상하게 보인다라는 그런 좀 반응들이 있었어요. 저는 좀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많이 갈리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위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포터 EV나 봉고 EV를 예로 들면 딱 적합할 것 같습니다. 충전 포트가 옆에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뒤쪽에 있다 보니까 충전 포트를 차를 앞으로 대도 안 닿는 경우가 있고요. 뒤로 대도 안 닿는 경우가 있거든요. 반면에 이 신형 니로 EV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앞으로 쭉 갖다 대버리면은 아주 무난하게 충전기가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무난하게 충전을 시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나쁘지 않은 위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내 주차 칸만 잘 마련을 하고 있으면은 충전을 할 때 다른 것들을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충전 포트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DC2 타입 콤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출시된 렉서스의 순수 전기차 UX302가 DC 차데모를 적용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불만과 욕을 얻어먹었죠. 그런 것들과 비교를 하면은 확실히 국산차 브랜드라고 하는 기아에서는 우리나라의 환경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구나. 괜히 다른 타입의 충전 포트를 쓰는 그런 도전을 하지는 않았구나 라는 점들을 같이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충전 포트에 대한 것들을 뺀다면은 신형 니로는 하이브리드하고 EV하고의 큰 차이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휠의 디자인이 조금 다르자 정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외에는 대부분의 요소들을 거의 그대로 가져갔어요. 굳이 한 가지를 더 찾아본다라고 한다면은 기존 니로 하이브리드에서는 요 크롬의 라인이 조금 더 그릴 가운데 쪽에 자리를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충전 포트가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위쪽으로 다 올려버렸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약간 좀 밋밋할 수가 있었던 이 블랙 하이글로시 쪽에 건메탈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크메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포인트를 조금 더 적용을 해줘서
심심하지 않은 그런 외관 디자인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 동일합니다. 뭐 엣지팩이라고 하는 저 컬러 패키지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 선택 품목으로 추가를 할 수가 있는 내용들이고요. 휠의 디자인이 조금 다르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기차 배터리가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에 기사가 이제 나가게 됐죠.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이슈가 있는데, 원래는 SK-On, 지금의 이제 SK-on에서 만들어진 배터리를 장착을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중국의 CATL이라고 하는 중국 제조사의 배터리가 장착이 됐습니다. 사실 이번에 주행거리 테스트를 하면서도 좀 느꼈지만 주행거리 자체는 잘 뽑아주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차 자체가 조금 더 컴팩트하고 가볍기 때문에 잘 나오는 포인트들도 있을 것이고, 휠의 사이즈가 17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연비나 주행거리를 뽑아내는 데 있어서도 더 도움이 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중국산 배터리가 장착이 됐다라는 것만큼은 좀 많은 분들에게 실망의 포인트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들만 뺀다면은 여전히 니로라고 하는, 기존의 니로라고 하는 모델이 보여줬었던 굉장히 훌륭하면서도 대중적인 그런 상품성들을 잘 갖추고 있는 차가 이 니로 EV 아닐까 싶습니다. 이 2세대에서도 그런 포인트들은 잘 유지를 해줬기 때문에 여전히 굉장히 매력적인 차로 선택을 많이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드는 거죠. 자, 이번에는 기아 니로 EV의 실내로 들어와 봤습니다. 사실 니로 EV의 실내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하고 뭐 완전 동일하다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동일한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뭐 전기차라면 흔히 갖고 있는 뭐 버튼이나 뭐 그런 것들이 뭐 따로 없기는 한데, 최근에 출시가 됐던 뭐 EV6라든가 뭐 그런 차들에서부터 시작이 되어 있는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도 고스란히 적용이 되어 있고, 아무튼 니로 하이브리드에서 만나볼 수 있었던 모든 그런 기능들을 동일하게 갖추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터치 방식으로 작동이 되는 이제 공조기하고 인포테인먼트 통합형 컨트롤 패널도 그대로 들어가 있고, 블랙 하이글로시가 적용이 되어 있는 요 전자식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도 뭐 완전 동일하게 적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이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패들 시프터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패들 시프터 같은 경우에는 회생제동의 단계를 컨트롤하기 위한 거고요. 계기판이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안에서 EV 전용 메뉴들이 들어가 있다는 점들이 차이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사실 얼핏 보면은 구분을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요. 굳이 찾을 수 있는 차이점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주유구 대신에 이제 플러그 모양이 남아 있어서 배터리가 어느 정도 남아 있다, 어느 정도를 주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바뀌어 있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래라면은 수온계가 자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 요 자리에는 요 회생제동의 단계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게이지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약간 좀 아쉬운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다른 전기차들 뭐 아이오닉 5라든가 뭐 코나 EV라든가 이런 차들에서 만날 수 있었던 것과 같은 회생제동의 단계를 컨트롤하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런 차들에서는 회생제동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아이페달이죠. 4단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었던 반면에, 이번에는 동일하게 게이지가 뚝 잘린 듯한 그런 칸에다가 바늘로서 이렇게 표시가 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몇 단계다 라는 것들이 숫자로 보이지가 않고 이 게이지의 위치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 한 번에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명확하게 와닿지가 않는다 라는 그런 포인트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단점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회생제동의 단계를 끝까지 4단계까지 올리게 되면은 아이페달 모드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한 그런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아이페달 모드로 들어갈 때는 이런 띵 하는 경고음이 들리게 됩니다. 아이페달이 작동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마이너스 페달을 꾹 누르고 있으면은 오토 모드라고 하는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오토 모드는 내비게이션하고 연동이 돼서 내가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 환경, 속도,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상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뭐 과속 카메라, 이런 것들과 연동이 돼서 이 회생제동의 단계를 알아서 조절을 해주는 그런 모드인데, 이 모드가 켜졌다 꺼졌다 라는 거에 대한 알람음이 없어요. 지금 오토가 꺼졌거든요. 아무 소리가 안 들렸죠. 이런 것처럼 이거 조금만 더 세심하게 포인트를 잡아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포인트들에서 조금씩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하나의 차이점, 아마도 이게 유일한 차이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V12 기능이 동일하게 장착이 됐습니다. 사실 순수 전기차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가 차의 사이즈도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적용을 해줄까? 적용을 해주면 너무 비싸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V12 기능을 적용을 해줬어요. 그래서 아까 외관에서 보여드렸던 앞쪽에 있는 충전 포트에서도 전기 코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뒷좌석에서도 220V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콘센트가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하다가 갑자기 좀 전기를 써야 된다, 뭐 노트북을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배터리 걱정 없이, 배터리 너무 네이티브하게 얘기를 했나요? 배터리 걱정 없이 이 노트북이나 전자장비를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사이즈도 컴팩트하면서도 RV의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캠핑장에 가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모델이 이 니로 EV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는 사실 시트의 구성, 시트의 착자감, 버튼의 구성, 편의 장비들의 구성, 이런 것들이 기존의 니로 하이브리드하고 모두 동일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좋게 이야기를 하면은 아무런 준비 과정 없이도 굉장히 익숙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 될 거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EV하고 하이브리드 간의 디자인의 차이가 너무 없다, 너무 원가 절감에 집중을 한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가지 포인트가 뭐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같이 잘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아 니로 EV 직접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주행 장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굳이 뭐 운전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었긴 해요. 주행거리 실측을 하면서 거의 1000km 가까이를 주행을 했다 보니까 그냥 말씀드려도 되긴 하지만 시승기인데 주행하는 모습이 없으면 또 안 되겠죠. 자, 일단 파워트레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주행거리 실측이나 이런 데서 약간 좀 잘못 말씀드린 게 있을 것 같은데, 이 차에 탑재되어 있는 배터리는 64.8kWh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CATL 중국 브랜드에서 만든 전기차 배터리죠. 니켈망간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전기모터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뭐 꼭 후륜구동이어야 된다라거나 뭐 그런 것들은 없기는 하지만 약간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 전기차 FF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륜구동 방식으로 가동이 되고요. 전기모터가 발휘를 하는 출력은 150kW, 마력 환산하면 한 150 마력 정도를 발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능이나 출력이나 뭐 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까지 특출난 성능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무던한 성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주행 질감이나 주행할 때 느껴지는 것들도 굉장히 무던한 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스펜션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은 적당히 좀 하드한 편이고, 금호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타이어에서 올라오는 이런 것들도 그렇게까지 심하게 튄다거나 뭐 승차감을 크게 저하를 시킨다거나 그런 모습들은 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 차단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잘 해주는 편이기는 해요. 뭐 볼트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게 좀 걸러주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는 했지만, 굳이 비교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볼트 EV보다는 조금 더 정숙한 그런 소음 차단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행 모드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에코, 노멀, 스포츠, 뭐 다른 전기차들 혹은 다른 하이브리드 차들하고 비슷한 그런 구성이죠. 그런데 이 주행 모드를 바꾸는 것과 이 주행 감각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뭐 변화가 사실상 없다라고도 해도 좋을 정도로 이 변화는 미미해요. 없다고 우겨도 틀린 말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 모드 변화에 따른 것들은 크게 차이를 느낄 수는 없고, 회전제동의 단계를 조절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크게 와닿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회전제동 단계는 확실하게 변화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게이지로 보이는 그런 정도가 더 크게 회생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0단계 글라이드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진짜 거의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조금만 회생을 하는
조금만 회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회생 제동의 단계에 따라서는 좀 명확하게 차이가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요철이나 과속방지 턱을 넘어보면은 서스펜션이 조금은 하드한 편이다, 딱딱한 편이다 라는 것들이 좀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끄럽게 넘어간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딱딱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스포츠카나 이런 차들처럼 굉장히 단단한가 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지만 최근에 타봤던 전기차들 중에서는 EV6 다음으로 하드한 딱딱한 그런 서스펜션 세팅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핸들링은 스티어링 휠이 약간 유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향을 하는 만큼 정확하게 회전이 되는 느낌보다는 약간 좀 여유가 더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엄청나게 불편을 느낄 정도는 아닌데 약간 좀 텀이 있어요. 돌리고자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돌려줘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약간 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막 거슬린다거나 막 그런 정도는 아닌데 좀 참고로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가속 성능은 뭐 전기 모터 특유의 그런 시작부터 발휘되는 강력한 토크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발휘를 해줍니다. 이제 고속으로 올라갈수록 가속도가 떨어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은 확실히 좀 EV6하고 비교를 하게 된다면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는 해요. 기점은 한 130km 정도, 시속 130km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전까지는 뭐 비슷하다라고까지는 못하겠지만 크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가속감을 보여주지만, 그 이후부터는 속도가 올라가는 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가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킹을 할 때, 그러니까 회생제동이 시작이 될 때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제동을 하면서 발전기가 강제로 돌아가는 소리라고 해야겠죠. 그런 소리들이 약간 좀 크게 느껴지는 감은 있습니다. 엄청난 고속이 아니라면 이것도 그렇게까지 거슬린다거나 방해가 된다거나 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은 되는데, 아주 약간은 좀 들릴 수가 있다 라는 점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외에는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무던합니다. 뭐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무던하게, 차의 사이즈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그래도 좀 넉넉한 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엄청나게 광활하다 라고는 얘기는 못할 것 같고, 수납 공간의 배치, 정숙성, 시트의 편안함, 이런 것들은 꽤 괜찮아요. 실구매가가 3천 중후반이다 라는 것들을 감안을 해본다면은 크게 불만 없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구성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7인치 휠이 장착된 것 때문에 약간 좀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주행거리하고 전비, 그 다음에 디자인적인 멋, 이런 것들 사이에서 어떤 거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이건 전기차잖아요. 전기차답게 전비 효율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구성을 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27인치 휠을 그냥 계속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튜닝이나 뭐 서드파티 제품으로 휠을 바꾼다거나 뭐 그런 것들은 굳이 하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디자인 때문에는 좀 바꿀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디자인은 그렇게 이쁜 디자인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좀 있을 것 같고, 그냥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무던하게 잘 만든 차다. 주행거리도 괜찮게 나오고,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갔다라는 것만 아니라면은 크게 흠잡을 거는 없겠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2세대 니로 EV의 가격은 하위 트림인 에어 트림은 4,640만원, 상위 트림인 어스 트림에서는 4,910만원대에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오늘 타고 왔었던 이 니로 EV 같은 경우에는 상위 트림이고, 뭐 HUD 팩부터 스타일 팩, 드라이브 와이즈, 하이테크, 컴포트 모든 옵션들이 다 들어간 모델인데, 그렇게 구성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5,345만원, 한 5,400만원대라고 하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대가 책정이 됩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 플랫폼이 적용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준수한 주행 가능 거리, 거기다가 운전하기 굉장히 쉽고 공간의 효율성도 굉장히 높으며 어느 것 하나 쉽게 뭐
까기 힘든 그런 구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저렴한 가격대가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보조금까지 더 한다라고 한다면은 뭐 정부 보조금하고 지자체 보조금 다 해서 한 1,2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은 한 3,400만 원대부터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가격대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제가 이 차를 산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하위 트림, 깡통 트림에다가 선택 품목 다 빼버리고 그렇게 구매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산다라고 하더라도 이 차의 상품성은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한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이죠. 딱 한 가지, 이 중국산 배터리가 적용이 됐다라는 거, 그것만 좀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제조사 입장에서도 저렴한 금액대에 자기네들이 책정을 한 그 기준만 넘어가는 괜찮은 품질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선택을 하지 않을 이유는 없기는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중국산이라는 거에 대한 우리나라에서의 이런 걱정과 불안과 불만들, 그런 것들만 잘 좀 커버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1세대 못지않게 준수한 판매량, 나쁘지 않은 좋은 판매량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조금 좀 다양하게 좀 살펴보고 싶었는데 사실 주행거리 테스트가 전부가 됐고, 주행거리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약간 좀 긴가민가해진 그런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경험을 한 이번 니로 EV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상품성을 갖고 있어서 살만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산 배터리네 라고 이야기를 딱 하는 순간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생겨버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 때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교과서와 같은 전동화 모델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순수 전기차이기 때문에 EV6라든가 아이오닉 5라든가 앞으로 나오게 될 다른 차들, 그리고 경쟁 브랜드 수입차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여러 전기차들하고도 쫙 다 비교를 했을 때 굳이 이 차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중국산이라는 것만 빼면 말이죠. 자꾸 중국산이라는 게 포인트가 되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차는 적은 비용으로 전기차를 구매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꼭 한번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